皆さん こんにちは 박호민です. 오늘은 일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오늘은 무슨 야한 얘기 하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이 아니라 이름을 말할 때 그 성과 이름 있죠. 제 이름이 박호민이니까 박이란 성.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면은 뭐 사토, 스즈키 이런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 여러분들은 일본의 성을 몇 개 정도 알고 계신가요? 뭐 사토, 스즈키, 다나카, 타카하시, 하야시 등등. 특히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옛날 영화를 보면은 꼭 나쁜 악역으로 하야시상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야시상. 조센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신가요? 일본의 성. 참고로 한국의 성은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성이 4,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일본의 성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성은 대략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성이 몇 개인가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확실한 숫자가 안 나오냐고 하면은 그 일본의 성을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키자와라는 성이 있는데요. 타키자와사. 그 성을 보면은 한문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고 그다음 이걸 읽을 때도 타키자와라고 돼 있고 타키사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키자와라는 성은 전부 다르다고 생각하고 세면은 8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 타키자와, 타키사와라는 성은 같은 성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로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는 방법에 따라서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략 20만 개가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성은 에도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 그리고 고급 무사들에게만 성이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걷거나 이렇게 징병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일본인들이 성을 만들 때 농민들은 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을 만들 때 농민들이 사는 장소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어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알겠지만은 책에서 많이 나오는 성이 다나카라는 성이 있는데요. 그 다나카라는 성은 밭 한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나카라는 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나카무라, 그리고 산 입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야마구치, 이런 식으로 성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일본은 학교나 회사 등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성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하고 이름을 같이 부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박호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호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름을 물어보면은 성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름을 묻는 아나타노 나마에와 난데스까? 아나타노 오나마에와 난데스까? 이렇게 일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와타시와 사토 데스, 와타시와 다나카 데스, 이렇게 자기의 성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일본에서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나 회사에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그럴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구나 가족의 경우 그럴 때도 이름을 부르고요. 연인 사이이거나 사귀는 사람일 때 시타노 나마에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는 성으로만 부르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서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귀기 시작하면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거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친하지도 않고 처음 만났는데 바로 이름으로 부르면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今日は日本の名字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日本の名字は本当にその数が多くて、しかも漢字で書いてる。しかも同じ漢字でも読み方が違ったりするので、日本人でも読め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例えば日本人から名刺をもらって漢字が読めなくても焦る必要はありません。日本人同士でも名字が読めなかったり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丁寧に相手にこれは何と読むんですかとか聞けば大丈夫です。最後に日本の名字ランキングを発表しながら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さよなら。